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검 부대변님이신 이재표 검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검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대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표 검사라고 하고요. 이재표 연구관이라고 부르는데 부대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검찰청 부대변인은 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대변인실에서는 언론사에 계시는 기자님들의 질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검찰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홍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방송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부대변인은 이제 대변인님이 계시니까 대변인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대변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 수사 업무만 했거든요. 검사가 원래 수사하고 그다음에 공판하고 재판하는 업무를 하는 게 주 업무고, 저도 2012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해서 계속 그 업무만 하다가 사실 처음으로 언론 기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업무를 처음 하니까 사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수사라는 게 결국에는 비밀을 지키면서 보안을 지키면서 하는 게 당연한 업무인데, 사실 이제 대변인실 업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업무여서 오히려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한데요. 또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혹은 기자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부분도 검찰의 수사하고 공판하는 재판하는 업무가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했던 수사나 사건 재판 경험을 통해서 기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요,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사가 되기 전에는 화학교사와 변리사 업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검사로 들어오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대학에서 전공했던 거와 지금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선택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크게 확 진로를 변경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화학 교육과이기 때문에 화학과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화학 교사라는 걸 했었던 거고, 사실 그 전에 이제 회사 업무도 좀 했었고요. 화학 관련돼서 의료 연구 회사에 다녔었고요. 이렇게 어쨌든 제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지다가 화학이라는 직업 전공을 좀 더 살려서 변리사를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화학 변리사가 되자. 변리사라는 게 특허 업무니까요. 기본적으로 화학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변리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화학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민법이나 지식재산권법이나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니까 또 법률이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상황에서 변리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법을 공부했다 보니까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 약간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마침 그때 로스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쿨 1기인데요. 그때 한번 변호사라는 직업에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로스쿨을 가게 된 거고, 또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형법이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형사법이 재밌어서 또 좋게 또 검찰에 지원하게 됐고, 다행히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온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바로 옆에 있던 진로를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과 다르게 새로운 법률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이 좀 그쵸. 힘드셨을 텐데 예. 본인만의 학습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 법조인들이 사실 받는 질문들이에요. 이공계 화학이나 물리나 전자공학 같은 공부하다가 법학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문과 과목들 있잖아요. 경제든 문학이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는 그래도 이공계 과목들과 제일 유사한 게 법학이거든요. 명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사안을 대입해 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사실 법학이어서 물론 어렵고 새로운 학문이긴 했지만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그래도 접하기 쉬운 분야였고요. 특히나 형법 분야는 이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더 명확하고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공계에서 규칙이나 이런 거 법칙처럼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형법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죄를 적용하고 이런 결론을 내는 것들이 오히려 이공계에서 저희가 이제 시험 볼 때 문제를 푸던 그런 거하고 유사해서 잘 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른 분야여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혹시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법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법이라는 게 전체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체계가 있는 학문이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좀 하다가 중간을 하면은 사실 전체 체계를 한번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다시 봐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대신 공부하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어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죠.
끝까지 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사실 공부하시는 분은 해독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늘려가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점 알아가면은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도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조금 법이 덜 어렵긴 어려운데요. 조금 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하우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교직 생활과 변리사 경험이 검찰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검찰 업무라는 게 어쨌든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회 경험이 많고 좀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교통사고를 봤을 때 더 판단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다양한 업무들이 사실 다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제가 화학 전공을 했고 변리사도 했고 하니까 그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유출 사건에 그래도 조금은 더 공부하기 조금 나아서 기술 유출 사건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저의 그 뭐 변리사들 화학 전공 경험들이 그 기술 유출 사건 할 때는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검사 생활을 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방금 말했던 기술 유출 사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수원지검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있는 OLED 이제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 그런 지금 심지어 애플에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것들도 상당수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 생산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술이 이제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을 했었는데요. 수사도 한 4개월 했었고 제가 재판까지 해서 총 5년 동안 그 사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재판도 하고요. 그러니까 힘들기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어쨌든 국가가 가진 기술이 뭐 유출되는 걸 막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보람이 있었어가지고 항상 제가 뭐 누가 물어보면은 그래도 제가 나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네, 이색 경력을 거치면서 가지게 된 검사님만의 수사 철학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색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그래도 조금 다양한 경험이 있는 건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구속이 되셔서 이렇게 이제 제 앞에 오신 분들 혹은 피해자분 사건 관계인들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다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누구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뭐 누구의 친구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는 범죄를 보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왜 그걸 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도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해서 조금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혹시 향후에는 어떤 분야에서 수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직업의 장점이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뭐 아까 기술 유출 사건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뭐 마약 사건도 전담했었고 1년 동안 또 살인 사건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럽니다. 뭐 그 검사가 뭐 십몇 년 동안 한 가지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안 해본 사건들을 또 해보고 싶어요. 뭐 기업 사건이라든가 뭐 금융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폭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제 피해자들이 더 아픔 겪는 사건들도 해보고 싶어서 다양한 사건을 해보는 게 아직은 제 바람이고 또 사실 한 가지 사건을 계속하는 건 지겨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배우고 뭐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하는 게 좋고 사실 지금 업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업무여서 재밌게 하고 있는 편이고 계속 새로운 거 도전하고 싶습니다. 뒤늦게 법조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네, 선배로서 혹은 커리어 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뭐 누구한테 조언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그럴 사람이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새롭게 도전한다는 거는 항상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도 지금 새로운 분야나 뭐 새로운 일을 뭘 해볼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제가 뭐 쌓아왔던 경험이나 지식들을 바꾼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 좀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다 본인들마다 어쨌든 뭐 본 스스로 변경해 보려고 하는 거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요. 뭐 준비를 하든 뭐 일을 하든 근데 그 경험이나 그 쌓았던 지식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 먼저
도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고요. 사실 모든 분야에 저 검사 일도 그렇고 뭐 뭐든 그럴 것 같은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단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안 좋은 점은 극복하고 뭐 이런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사님의 포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포부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뭐 저에게 있어서 이제 저도 앞으로 검사를 하면은 수사를 하겠죠. 근데 저는 바라는 게 어쨌든 저희 검사실로 오시는 분들은 그게 뭐 가해자건 피해자건 아니면 뭐 관련 있는 사람 간에 항상 부정적인 마음으로 오세요. 모든 게 다. 네. 긍정적으로 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조금 제가 그분을 긍정적으로 바꾼까지는 뭐 제 능력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분께 좀 위안이 되거나, 약간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되는 그런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검 대변인실 화이팅!